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로운 계절 가을,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백신 접종 대상자 가운데 80% 이상이 최소 한 차례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내 어제 하루 코로나 확진자는 2,594명으로 집계돼 2,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어제 하루 355명 집계됐습니다. 글렌데일 교육구는 교사와 교직원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발표했습니다. 글렌데일 교육구 교사와 교직원은 11월 1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미국 내 입원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5개 주에서는 증환자실이 거의 포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전문가 연합이 공개 사안을 통해 이달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세계 정상들은 회의를 열고 팬데믹 종식을 위한 행동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뉴욕에서는 가짜 백신 증명서를 판매하고 구입한 15명이 기소됐습니다. 남가주 한인 부부가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한인 가정상담소에 저소득층 서류 미비자들을 위해 써달라며 후원의 손길을 뻗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커뮤니티 칼리지에 코로나 지원금이나 그랜트 등을 노리고 허위로 수강 신청을 하는 가짜 학생이 급증해서 대학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북가주 칼도르 산불이 관광도시 레이크타우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 산불 확산을 빠르게 하고 있는 가운데 레이크타우에 접한 네바다 지역 주민들에게도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샌디에고 해변에서 해군 헬리콥터가 추락했습니다. 1명은 구조됐지만 5명이 실종돼 현재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철군은 미국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12만여 명을 탈출시킨 대피 작전에 대해서는 대단한 성공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프간에 남아있는 미국인의 대피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아프간 철군의 중요 명분으로 중국과 심각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중국은 황당하고 위험한 생각이라며 발끈했습니다. 루이지애나를 강타한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해서 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만 가구의 정전 사태가 이어지고 있고 60만 가구 이상의 식수 공급도 중단되면서 피해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절도 피해도 이어지면서 뉴올리언즈에는 통금령이 내려졌습니다. 텍사스 주의회가 부재자 투표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그레그 애벗 주지사가 서명하면 곧 발효됩니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홍준표 의원을 두테르테에 비유했고 유승민 캠프는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다며 본격적인 공격에 나섰습니다. 한편 언론중재법 처리를 미룬 여야가 하루 만에 합의문 해석을 놓고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다시 소모적인 공방만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 선수가 볼티모어와의 경기에서 잘 던지다가 6회 갑자기 난조를 보이면서 3실점하고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팀이 2대4로 패하면서 패전투수가 됐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내일 오전 4시 이라크와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1차전을 치릅니다. 이번 이라크 대표팀 감독은 전 한국 대표팀의 감독이었던 아드보카트 감독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57.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오전에는 흐리지만 오후에 맑아지겠고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76도로 서늘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9월 1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 환자가 증가하면서 5개 주에서는 중환자실이 빈 자리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CNN은 보건복지부 데이터를 인용해 엘레바마, 조지아, 텍사스, 플로리다, 아칸소주에서 남아있는 중환자실 병상은 채 10%가 안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노스이스트 조지아 의료법원 캐럴 베럴 CEO는 모두 287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있다며 올 1월 이후 가장 많은 숫자 입원 환자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미 우리 병원은 꽉 찬 상태라며 복도와 회의실의 치료 공간을 더 확보하려고 노력 중이고 응급실과 긴급치료센터에는 팬데믹 기간을 통틀어 가장 많은 환자가 현재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켄터키주의 앤디 버셔 주지사는 켄터키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최고 수준으로 올라서 96개 병원 중 절반이 넘는 58곳의 병원이 의료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위기다라고 말했습니다. 미시시피주에서는 주 전역을 통틀어 중환자실은 겨우 9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입원 환자의 급증은 사망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 감염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소아과 학회에 따르면 지난주 어린이 약 20만 4천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이는 한 달 전보다 5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개학한 학교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면서 격리자는 잇따르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4만 5천 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격리 또는 자택 대기 명령이 내려졌고 텍사스주에서도 포토스 교육구에서만 3천여 명이 격리 조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와이주 호놀룰루는 다음 달 9월 13일부터 식당과 체육관, 오락시설 등 공공장소에 입장하려면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글렌데일 통합교육구가 교육구 전 직원들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교육위원회는 어제 모든 교사와 교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1일까지 모두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위원장은 코로나를 상대로 백신이 최상의 방어수단이라고 설명하면서 교육구 전 직원들의 백신 접종은 지역사회의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은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에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글렌데일 통합교육구는 어제 이 결의안을 통과시킴에 따라서 전 교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세 번째 교육구로서 LA 카운티와 롱비치의 뒤를 잇게 됐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가 캘리포니아 전체에서 백신 접종 자격이 있는 주민 80%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최소 1회 이상 마쳤다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상위 10위 안에 드는 기록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에도 속도가 붙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한 주 평균 60만 회 이상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또 앞선 수치를 포함해 지난 5주 한 주 평균 50만 회 이상 접종을 했다라는 기록도 발표했습니다. 현재 수중의 접종 회부는 지난달 7월 4일 독립기념일 연휴보다 44%가 높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하는 상황 속에서 관건은 흑인과 라티노 커뮤니티를 포함한 백신 접종률이 낮은 커뮤니티 내 주민들의 인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LA 카운티 내 백신 접종률도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지역 내 백신 접종률이 최근 들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2세 이상 백신 접종 대상자들 중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비율은 65%에 달했습니다. 12세 이상 백신 접종 대상자들 가운데 최소 백신을 한 번 이상 맞은 비율은 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지역의 백신 접종률을 인종별로 살펴보면 아시안이 79%, 백인이 69%,
라티노가 59%, 흑인이 50%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도 꾸준히 이 라티노와 흑인들의 커뮤니티에 꾸준히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서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짜 백신 증명서를 판매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어제 코로나 백신 증명서를 위조하고 구매한 혐의를 받는 1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 한 명은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약 250장이 넘는 증명서를 $200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이 뉴욕주의 백신 접종자 데이터베이스에 그들의 이름을 입력한 혐의도 있습니다. 뉴욕주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백신 여권의 일종인 엑셀시오르 패스를 통해서 주민들의 백신 접종을 확인하는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나머지 13명은 위조 백신 증명서를 구입한 것으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일하는 필수 노동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유럽과는 달리 백신 접종 상태를 보여주는 전국적으로 통합된 앱이 없기 때문에 일부 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다가 가짜 백신 증명서를 쉽게 위조할 수 있어서 이 같은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글이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 시점을 내년 1월로 다시 연기했습니다.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CEO는 블로그에 올린 게시물에서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를 내년 1월 10일로 수정해 발표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급속히 퍼지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구글이 사무실 복귀 시점을 연기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아마존과 페이스북, 애플 등 실리콘밸리의 다른 IT 기업들도 델타 변이 여파로 모두 내년 1월로 사무실 출근 시점을 늦췄습니다. 이에 발맞추려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도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돼도 기업들의 업무 출장은 예전처럼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45개사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84%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도 출장 경비를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다양한 소통 방식이 출장을 대신하고 있다라면서 기업들의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페인트 제조사 악조노벨은 고화질 증강현실 헤드기어를 착용하고 공장 현장의 간부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타이어 제조사 미쉐린 경영진은 드론을 이용해 브라질의 공장을 시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콜릿 제조사 허쉬는 온라인 회의가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도 보도됐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런 기업 출장 감소로 인해서 항공업과 호텔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가준의 커뮤니티 칼리지에 코로나 구제 지원금이나 캘 그랜트를 노리고 허위로 수강 신청을 하는 사기 행각이 성행해 대학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윤호 기자입니다. 가주의 커뮤니티 칼리지들은 최근 온라인상으로 수강 신청을 한 학생 중에 20% 정도가 허위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코로나 팬데믹 속 연방정부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구제 지원금, 또 주정부가 제공하는 캘 그랜트 등을 노리고 허위로 수강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 측은 이들 허위 수강생들에게 캘 그랜트 등 파이낸셜 에이드가 지급됐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고 다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커뮤니티 컬리지 측은 연방교육국에도 이 사실을 알려 교육국도 수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최근 가주의 커뮤니티 컬리지들은 새학기 들어 온라인 수강 신청자들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면서 의아하게 여겨 확인해본 결과 가짜 수강생들이 온라인으로 수강 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대학 측은 개인이나 그룹이 가짜 수강생 어카운트를 무더기로 만들어 수업에 등록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측은 허위 수강생인지 여부를 가려내 이들을 강의에서 누락시키고 이들이 파이낸셜 에이드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허위 수강생 숫자가 얼마만큼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상당한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대학은 전했습니다. 대학은 허위 수강생들 때문에 애꿎은 다른 수강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할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LA 커뮤니티 컬리지 디스트릭의 경우 아직까지 허위 수강생으로 보이는 수상적인 사건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백악관이 집값 및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는데요. 백악관이 작성한
대책 초안과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대책은 주택건설과 금융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빠르면 오늘 발표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지역개발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보조금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 국책주택담보대출 보증기관 페니메와 프레디맥의 임대아파트 투자를 늘리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9월 1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9월의 첫날인 오늘도 남가주 하늘 다소 흐리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이후에는 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더 떨어져서 이번 주 중에 가장 서늘하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오늘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내일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부터는 보다 맑은 날씨에 낮 기온이 전날보다 5, 6도가량 높아져서 예년권에 근접하기 시작하고 주말에는 오히려 예년 기온을 웃돌아 반짝 더위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6도, 밤 최저 기온은 64도로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8도, 66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82도, 61도, 해안 지역은 71도, 62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일부 지역에는 빗방울도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60도, 낮 최고 기온 71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오플로드의 한계를 깨다 2022 기아 텔룰라이드 나이트폴 에디션, 구매부터 제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비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10번 웨스트 선상입니다. 산타아니타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첫 번째 레인에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다음은 105번 이스트 선상 임페리얼 하이웨이와 만나는 지점 2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다시 10번 웨스트 선상입니다. 마렌고 스트리트과 만나는 지점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5번 웨스트 선상 롱비치 블루바드로 내리는 지점 2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끝으로 210번 웨스트 선상 로즈미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에도 2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샌디에고 인근에서 해군 헬기 추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태평양 함대는 어제 오후 4시 30분쯤 샌디에고에서 약 60헬이 떨어진 지점에서 헬기 추락 사고가 발생해 수색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헬기는 통상적인 비행 도중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일단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 후 1명은 구조됐지만 5명은 미확인 실종 상태로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사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허리케인 아이다가 루이지애나주와 미시시피를 강타하면서 현재까지 최소 4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루이지애나주 최대 도시 뉴올리언스는 대규모 정전 사태 여파로 통금까지 발령됐고 일부 지역은 식수 공급이 중단되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다가 뿌린 물폭탄으로 미시시피주의 고속도로가 유실돼 2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외신들은 현재까지 아이다에 따른 사망자는 최소 4명이고 수색과 복구 작업의 속도를 높이며 피해 규모는 커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루이지애나의 대규모 정전 사태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현재 전력 공급이 중단된 가정과 사업체는 130만 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시시피강을 넘어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 전력을 공급하는 거대한 송전탑 하나가 폭풍에 뒤틀려 무너졌고 이에 따라 송전소 216개 변전소가 파손됐다는 것입니다. 한편 허리케인에 이어서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 일대에는 이 섭씨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예고돼 있어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남가주 한인 부부가 지난해 이어서 올해도 한인 가정상담소에 저소득층 서류 미비자들을 위해 써달라며 후원의 손길을 뻗쳤습니다. 훈훈한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렌처 팔레스 버디스에 거주하는 이우혁, 이혜정 씨 부부가 31일 한인 가정상담소에 무료 상담 프로그램을 위해 3만 달러를 쾌척했습니다. 이우혁, 이혜정 씨 부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비영리 단체들이 기금난을 겪었던 지난해에 한인 가정상담소에 10만 달러의 거금을 쾌척한 데 이어 올해에도 후원을 이어갔습니다. 체류 신분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한인들이 많다는 소식을 접하고 후원을 결심했다고 이우혁 씨는 밝혔습니다. 거기에서 무료 상담을 좀 받더라도 일부는 정부에서 그 혜택을 받는 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서로 미비자 중에서도 또 어떤 사람들은 전혀 외부에 혜택을 전혀 못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얘기 중에 그러면은 외부에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 기금이 쓰여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70대 초반에 이우혁 씨는 식품업 관련 식재료 수입 사업가로 한국에서 쭉 거주해오다 2년 전에 은퇴하고 이곳 남가주로 삶의 터전을 옮겼습니다. 자녀 교육 때문에 아내인 혜정 씨는 오래전에 남가주에 정착했고, 기러기 아빠였던 이우혁 씨는 은퇴와 더불어 한국을 떠나 남가주에 가족들과 정착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씨 부부는 내가 사회에서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생활 철학으로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동안 꾸준히 한국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왔고, 미주에서 기러기 생활을 하면서도 이곳 남가주 한인사회단체에도 도움의 손길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부모한테 혜택을 받았고,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또 받았고, 또 사회에 와가지고서는 여러 국가나 사회 각 제도로 또 제가 많은 혜택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사업도 할 수 있었고, 거기에서 또 생긴 거를 제가 좀 돌려드리는 것, 환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의미죠, 캐서린염 한인 가정상담소장은 이 씨 부부처럼 건강한 한인 가정을 위해 마음을 써주는 한인 1세들 덕분에 체류 신분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상담을 받을 수 없었던 한인들에게 보다 많은 무료 상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연호입니다. 한인들도 많이 찾는 다이몬바 골프장이 오늘부터 임시 폐쇄됩니다. 골프장 폐쇄는 인근에 위치한 프리웨이 개선 프로젝트에 따른 것으로 캘리포니아 내 최악의 트럭 병목 현상으로 악명 높은 57번과 60번 프리웨이가 만나는 지점에 교통정체를 완화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 다이몬드와 골프장이 약 10에이커 정도가 이 프로젝트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사 기간 동안 프로샵과 연습시설, 연회시설, 카페 같은 다이몬바 골프장의 모든 시설이 폐쇄되고 2023년도 초에 다시 개장될 예정입니다. 남가주 도로에서 무인 주행 택시 이제 심심치 않게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무인 자동차 기술 회사 모셔널이 로봇 택시 기술이 장착된 현대 아이오닉 5 차량으로 가까운 시기에 프리웨이 주행 테스트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모셔널사는 LA에서 테스트 드라이버와 함께 로봇 택시 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로봇 택시지만 상용 서비스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승객을 태울 수 없습니다. LA 지역 프리웨이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10여 차례의 고의적인 차 사고를 낸 사기꾼 일당이 기소됐습니다. LA 카운티 검찰은 지난 30일 LA 출신의 라틴계 남성 3명을 폭행, 보험 사기 등 모두 40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15차례나 고의적으로 차 사고를 냈고 피해자가 21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모바일 결제나 송금 서비스 이용자가 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신종 사기도 등장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많은 은행이 공동 운영하는 모바일 송금 결제 앱 젤 이용자 중 일부가 수천 달러씩의 사기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BC7의 보도에 따르면 젤 이용자는 거래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부터 구매를 확인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아니다라고 답신을 보냈습니다.
곧이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담당자를 사칭한 사기꾼으로부터 은행 계좌에서 3,500달러의 젤 인출을 보류 중이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젤을 통해 3,500달러를 자신의 은행 계좌로 이체했고 이 3,500달러는 사라졌습니다. 피해자는 내 이메일과 전화번호로 돈을 보냈는데도 돈을 받지 못한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젤 어카운트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이 발견돼 어카운트가 해킹당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부 소셜시큐리티 기금이 12년 뒤에는 고갈될 것이라는 비판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소셜시큐리티 기금 고갈의 가속도가 붙어 상황이 더 악화된 것으로 미국인들의 퇴직금 지급 감축과 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매체 CNBC는 연방재무부가 어제 발표한 정부 보고서를 인용해서 소셜시큐리티 기금을 구성하고 있는 노인 유족보험과 장애보험이 2033년 또 2057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고 전했습니다. 재무부는 두 기금이 법적으로 분리돼 있지만 가상의 조합기금으로 봤을 때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측되는 시점은 2034년이라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디케어의 병원보험 또한 2026년 기금 고갈 현상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CNBC 측은 은퇴 후 노후 자금을 소셜시큐리티 연금으로 의지하는 인구에게 20%라는 감축은 재앙이나 다름없고 많은 미국인들을 빈곤에 빠뜨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연방국세청이 아직 처리하지 못한 2020년도 개인 세금 보고 서류가 1,000만 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다수 납세자들이 IRS에 문의 전화를 걸어도 연결이 되지 않는 등 IRS 서비스에 대한 불만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CNBC가 납세자 권익옹호단체 TAS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세금 보고 시즌 종료 후 총 1억 3,580만 건의 세금 보고 서류를 처리했고 지난해보다 970만 건이 감소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럼에도 서류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많은 납세자들이 제때 받지 못한 연방정부 경기부양 현금을 세금 보고하면서 신청하고 있어서 서류를 검토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UC 버클리 입학 정원이 동결됩니다. UC 버클리가 있는 북가주 알라메다 카운티 법원이 UC 버클리 입학 학생 수를 2020-21 학년도의 수준으로 동결을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알라메다 카운티 법원은 UC 버클리 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주변 지역의 소음과 쓰레기 문제를 발생시키고 또 주택이 부족해 홈리스 증가하는 등에 영향을 준다는 지역단체들의 소송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LA 한인타운 내 공립학교에 한국과 한인사회 역사와 문화를 알리기 위한 벽화 사업이 추가로 추진됩니다. LA 총영사관이 LA 통합교육부와 함께 타운 학교 내 벽화 사업을 또 진행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총영사관 측에 따르면 새로운 벽화는 김영옥 대령의 이름을 딴 공립중학교 영옥킴 아카데미 본관 건물 서쪽 외벽에 한인타운의 희망과 꿈이란 주제로 그려질 예정입니다. 총영사관은 이에 따라 현재 화가를 온라인을 통해 공개 모집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벽화 제막식은 한국 주간인 오는 10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LA 총영사관 측은 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LA 총영사관은 LA 통합교육부와 함께 호바트 블루버드 초등학교와 마리포사 나비 초등학교에서 벽화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LA시 검찰에서 고위직으로 활약하고 있는 한일 리처드 김 검사가 내년도 선거에서 LA시 검사장직 도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리처드 김 LA시 검사가 내년 6월 7일에 치러지는 LA시 검사장 선거에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며 조만간 출마 관련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리처드 김 검사는 출마 의사를 아직 공식적으로는 밝히지 않고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주변 관계자들에 따르면 빠른 시일 내에 이 검사장직 출마가 공식화되고 관련 기자회견이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리처드 김 검사가 LA시 검사장 선거에 실제로 출마한다면 최초로 LA시 검찰수장직에 도전하는 한인이 됩니다. 세계 3대 영화제로 꼽히는 베니스 국제영화제 이제 개막합니다. 영화 기생충으로 거장반연에 오른 봉준호 감독이 한국인 최초로 경쟁 부문 심사위원장을 맡아서 세계 영화계에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영화제로 꼽히는 베니스 국제영화제가 개막해 11일까지 진행됩니다. 78회째인 올해는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의 주인공을 가리는 경쟁 부문에 영화 21편이 초청됐습니다. 개막작은 스페인 거장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평행한 어머니들입니다. Everybody, everywhere is eager to come back, to reopen, to restart, to release the films that they stay on the shelf for 1 year and a half or maybe 2 years. 기생충으로 아카데미 시상식을 휩쓴 봉준호 감독이 한국인 최초로 심사위원들을 이끄는 심사위원장을 맡으며 그 위상을 실감케 했습니다. 황금사자상 선정도 봉준호 감독의 손을 거치게 됩니다. 한국 배우 전종서가 주연한 할리우드 진출작 모나리자와 블러드문이 경쟁 부문에 초청돼 수상까지 이뤄낼지 관심을 끕니다. 미국 뉴 올리언스를 배경으로 비범하면서도 위험한 힘을 지닌 소녀가 정신병원에서 도망쳐 나오면서 겪는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And the surprise was to discover that the quality is higher than usual. It's like the pandemic served as a sort of stimulation for the creativity of all the filmmakers. 2017년 전작 동두천으로 베니스 영화제 베스트 VR 스토리상을 수상했던 김진아 감독의 VR 영화 소요사는 VR 경쟁 부문에 초청됐습니다. 소요사는 미군 위안부 여성을 감금하고 치료했던 몽키하우스라는 수용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지는 만큼 영화제에는 엄격한 방역 수칙이 적용됩니다. The capacity reduced by 50% in the theater, masks inside the theater, and the green pass to enter the theaters. 베니스는 14세기 흑사병 보호 조치로 40일간 모든 배를 억류해 쿼런틴, 즉 격리라는 단어가 유래된 곳입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미국의 각 지역 소식입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개학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3세에서 17세 사이 아시안 청소년의 90%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어제 뉴욕시의 자료를 이용해서 이들 아시안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은 90%로 집계돼 모든 인종그룹 중 가장 높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저지 정부가 다음 달 4일로 만료되는 연방정부 주당 $300, 9월 4일이죠. 9월 4일 만료되는 연방정부의 주당 $300 추가 실업상 지급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뉴저지 주정부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실업자 지원 프로그램 연장을 위해서는 주정부가 아닌 연방 차원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연방정부 추가 실업상 지급을 뉴저지 주정부 자체적으로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난해 뉴욕시에서 코로나 사태 여파로 재판이 제대로 열리지 못해 6천 명이 넘는 흉악범들이 기소도 되지 않고 그저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검찰이 지난해 뉴욕시에서 발생한 38,635건의 중범죄 사건 가운데 기소를 취하한 비율은 16.9%에 달해 무려 6,522명이 재판도 받지 않은 채 풀려났습니다. 버지니아주 교육부가 실시한 표준 학습 시험에서 페어팩스 카운티 등 주 전역 초중고 학생 참여율과 학습 통과율이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준 학습 시험은 각 주별로 연방법에 따라 학생의 학업 성취도 평가를 위해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시험인데 학교의 수업 효과를 측정해 개인과 인구 통계별로 분석하고 교육 대책을 실행하는 게 목적입니다. 지난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험이 취소됐다 올봄 다시 치러진 결과 학습 통과율 모두 하락한 것으로 버지니아주에서 나타났습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는 11월 8일부터 겨울과 봄 스포츠에 참가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백신 접종서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츠뿐만 아니라 신체 활동이 필요한 기타 활동인 댄스나 스텝, 비시즌 운동에 참가하는 학생들 역시 모두 포함됩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전국에 비상에 걸린 가운데 조만간 개최되는 시애틀 워싱턴주 축제에 대해서 일선 의료계 종사자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워싱턴 페어가 곧 열릴 예정인데요. 타코마에 본사를 둔 멀티케어 수석의사 데이비 칼슨 박사는 워싱턴주 병원협회 회의에서 9월 3일부터 26일까지 개최 예정인 워싱턴 스테이트 페어에 수만 명이 몰리면 이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우려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동안 요금을 체납한 가구들의 전기와 수도, 천연가스 같은 유틸리티 공급을 끊지 못하도록 한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의 모라토리엄이 9월 말에 종료됨에 따라서 해당 가구들이 서둘러 대책을 세우도록 당국이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는 팬데믹으로 많은 주민들의 곤경에 처하자 아파트 랜드 체납 가구들의 강제 퇴거와 유틸리티 요금 체납 가구들의 서비스 중단을 금지하는 모라토리엄을 작년 4월에 발동했고 오는 9월 30일에 해제됩니다. 이상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봤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서 12만여 명을 탈출시킨 대피작전에 대해서 대단한 성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미국인들을 위해서 외교적 노력으로 대피를 도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YTN입니다. 아프간 대피작전을 두고 안팎에서 비판에 직면한 바이든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 나섰습니다. 철군한 배경과 대피작전에 관해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아프간에서 12만 명을 안전하게 탈출시켰다며 대단한 성공이라고 자평했습니다. The extraordinary success of this mission was due to the incredible skill, bravery, and selfless courage of the United States military and our diplomats and intelligence professionals. 역사상 가장 큰 공수작전을 완료했다며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도 이 같은 일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이외에 이렇게 큰 작전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춘 나라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피작전으로 아프간에 있던 미국인의 90%를 탈출시켰고 현재 200명 미만이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가운데 탈출을 원하는 경우 시한 없이 끝까지 데려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bottom line, 90% of Americans in Afghanistan who wanted to leave were able to leave. And for those remaining Americans, there is no deadline. We remain committed to get them out if they want to come out. 철군과 관련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선택이 철수나 분쟁 확대 두 가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철수를 최종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전쟁을 영원히 연장할 수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심각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러시아의 여러 도전을 막고 있다며 아프간에 발묶이지 않으려는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That was the choice, the real choice, between leaving or escalating. I was not going to extend this forever war. 이와 함께 자살폭탄 테러를 저지른 ISK에 대해서도 다시 경고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반드시 찾아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한편 미군이 떠나간 첫날 아프가니스탄은 기대와 절망에 교차했습니다. 탈레반은 본격적인 집권 계획과 외교적 구상을 밝히면서 기대와 의욕을 드러냈지만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탈출의 열로 아수라장이던 공항터미널이 텅 비었습니다. 무장한 탈레반 대원들이 활주로를 돌고 기념사진도 찍습니다. 카불 공항 통제권도 이제 탈레반의 몸. 본격적인 집권 계획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국제사회의 일원이 된 만큼 모든 나라와 동등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거라는 외교적 구상도 밝혔습니다. 당장 20년간 등졌던 인도와 첫 회담도 했습니다. 특히 모든 국민의 정부 구성 참여가 실현되기를 바란다는 언급도 나왔고 아프간의 최우선 과제가 경제 문제라는 진단과 함께 경제 발전에 매진하겠다는 각오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믿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가게 대부분이 문을 닫았고 여성들은 거리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가디언은 미군 철수 첫날 시민들이 절망과 두려움 속에 아침을 맞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파키스탄 국경에는 육로로 국경을 넘으려는 피난민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국제사회는 미군 철수 후 최대 후속 현안으로 떠오른 난민 문제로 바빴습니다. EU는 난민 수용 대가로 아프간 인접국에 8천여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캐나다는 미국이 대피시킨 아프간 피난민 5천 명을 수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20년에 걸친 아프간 전쟁 주둔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군은 20년 동안 아프간에 주둔하면서 현지 주민들을 문명화시키고 정치 조직을 포함한 자신들의 삶의 규범과 표준을 이식시키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려면 현지 주민들의 역사, 문화, 철학 등을 고려하고 그들의 전통에 대한 존중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외부로부터 무언가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해외정보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하는 테러를 막기 위해서 탈레반과 비밀 회동을 가졌다고 영국의 텔레그라프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텔레그라프는 영국 고위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서 이 영국 해외정보국이 아프간이 서방 국가들에 대한 테러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카불에서 이 탈레반과 비밀 회동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측은 이 회담에서 앞으로 어떠한 해외 원조도 테러 조직과의 관계를 끊는 정권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탈레반에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간 정부는 전체 예산의 4분의 3을 해외 원조로 충당했고 탈레반은 정권을 인수한 뒤에도 이 해외 원조가 지속되는 것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텍사스 주의회가 부재자 투표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반대 토론을 벌였지만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과반이어서 좌절됐습니다. 통과된 개정안은 드라이브스루 투표, 24시간 투표를 금지해 선거 사무원들이 부정행위를 밀착해서 감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부정투표자에 대해서는 형사범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도 만들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류현진 선수가 또 13승에 도전했는데 믿었던 볼티모어에게 승수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체력적인 문제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최근 맞대결에서 4승 무패를 기록 중인 볼티모어였지만 경기는 1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첫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낸 뒤 시즌 첫 도루까지 허용하면서 류현진은 흔들렸습니다. 다행히 1-3루 위기를 실점 없이 무사히 넘겼지만 2회까지 투구수는 무려 45개. 힘겨운 출발이었지만 3회부터는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공 8개로 3회를 가볍게 넘기더니 4회에는 상대 클린업 트리오를 5개의 공으로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류현진다움을 보여준 백민은 5회였습니다. 커터와 직구, 커브의 다양한 결정구로 세 타자를 차례로 삼진 처리하면서 힘을 냈습니다. 하지만 잘 던지던 류현진은 승수 쌓기가 기대되던 6회 아웃카운트 2개를 잡은 뒤 2루타로 첫 안타를 내주면서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후속 타자에게 적시타를 맞고 1대1 동점을 허용하더니 볼넷에 이은 2타점 적시타를 추가로 내주고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2021년 9월 1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오플로드의 한계를 깨다 2022 기아 텔룰라이드 나이트 4 레디션, 구매부터 제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실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